자, 전혀 새로운 단원인 거죠.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아예 별개인 전혀 새로운 단원이야. 집합. 자, 잠깐. 선생님이 오늘 너희가 신규생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지? 승원이. 이름이? 현두? 자, 이름을 불러야 될 테니까. 자, 봐봐. 자, 승원아. 집합을 배운 적이 있다고 하니까 집합이 뭐지? 원소를 넣어둔 거? 조금 부족한 설명 같은데.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조건을 얘기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집단. 그런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런 거지. 키가 19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그럼 키가 190에 가깝다는 얘기는 189가 190에 가까운 걸 수도 있지만 189.5인 사람이 보면 너는 나보다 훨씬 안 가까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 안 돼.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느끼기에는 1km가 가까운 사람이 있고 1km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가깝다라는 건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녀석인 거잖아.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 그지? 따라서 집합이라는 건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불러. 소하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광희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충영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내가 어떤 조건을 딱 제시하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이 명확한 거. 대한민국 남자들의 모임, 대한민국 여자들의 모임, 대한민국 10대들의 모임, 이런 건 명확한 거지. 그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대를 내가 다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녀석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광희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광희고 1학년 학생들이 보통 뭐 한 200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200 몇십 명 그 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즉 원소는 어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 그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예를 들어보면 집합 예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10 이하의 자연수 모임. 자, 현대야. 10 이하의 자연수 모임 뭐 있지? 1, 2, 3, 4, 5, 6, 7, 8, 9, 10. 맞지? 내가 딱 얘기하자마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보통 집합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 쓰게 되어 있어요. 중괄호 안에. 만약에 내가 1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을 내가 집합 A라고 부른다면 집합 A는 이렇게 쓴다고. 요거 안에 1, 2, 3 쭉쭉쭉쭉 1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우리는 요 1, 2, 3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얘를 원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오케이? 집합은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고?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집합,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 원소라는 지금 단어를 배운 거야. 용어. 집합에서 나오는 용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집합이라는 녀석은 주로 대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낼 거고, 원소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낼 거야.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대문자면 집합, 소문자면 원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오케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럼 봐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합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잖아. 봐봐.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생각해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누가 있냐? 가수 중에. 너가 아는 사람 아무나 한 명을 대봐. 응? 누구? 취향이 또 우리나라 취향이 아니야? 너는? 알았어. 그냥 봐봐.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이유 노래 잘해, 안 해? 아이유 노래 잘하지? 응. 아이유는 우리가 보면 노래를 너무 잘해. 근데 우리나라 여자 가수 중에 최고는 이선희 씨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봤을 땐 얘가 너무 노래를 잘해. 얘가 봤더니 걔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우리나라 원탑이니까. 원탑이니까 우리나라 투탑을 보고 너가 뭘 잘해? 좀 더 연습해.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대상이 다른 거야. 너희 학교에서 정말 노래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있다 치자고. 그럼 주변에서는 걔 노래 진짜 잘해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수들 중에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보면 걔가 뭐 노래를 잘해? 엉터리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안 돼. 이런 거 안 된다고. 상대적인 개념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이래. 이것도 미적 기준이 별로잖아. 그지?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등줄도 좀 있고 그잖아. 이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 여성 중에. 근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야? 보통 사람이 보면 좀 과하게 말랐다 싶을 정도로. 그지? 그리고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수지를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선생님은 수지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수지가 안 이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모임은 어떻게 돼? 솔직히 몇 점이 나쁜 거야? 100점! 시험에서 만점을 받는 아이들이 보면 맨날 시험을 만점 받는 아이들은 하나 딱 틀리면 96점이잖아. 그럼 그날 어떻게 해? 이번 시험 망했어. 난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만점이 목표인데 이런 아이들 있다고 주변에. 96점이면 자기는 막 세상이 꺼지는 거야. 근데 맨날 80점을 맞는 아이들이 96점 맞으면 그날 완전 대박 나는 거지. 와, 됐어. 나 1등급 맞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상대적인 거야. 그럼 착한 학생들의 모임은 누가 착한지 몰라. 그지? 착한 기준 자체가 다른 거니까. 그럼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은 얘는 명확하지.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뭐 있지? 집합기호 써주시고 2, 3, 5, 7 이렇게 딱 4개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집합 A라고 보면 집합 A는 이렇게 되는 거고 원소는 몇 개 있는 거고? 4개 있는 거고 그 녀석이 2, 3, 5, 7인 거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들을 집합 A의 원소라고 부르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제 뒤쪽에서 배울 텐데 얘가 원소지, 그지? 원소고 얘가 집합 A인 거잖아? 원소 2는 집합 A의 원소 맞잖아. 2는 집합 A의 원소 맞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맞아요? 기억나? 2는 A의 원소다. 그래서 얘가 원소임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면 4는 A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 그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원소가 아니다라는 의미죠. 그죠? 자, 뒤쪽에서 다 배울 거니까. 자, 넘겨봅시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보시면 집합 A에 대해서 만약에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만약에 원소가 아니라면 만약에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고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었다고. 그래서 얘는 a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읽고 얘는 a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읽는 거라고. 자, 이렇게. 얘 지금 우리 용어를 알아야만 계산하는 거니까 계속 용어를 배우고 있는 중인 거다.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은 너희가 어떻게 해주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 용어인데 뭐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그럴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봅시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내가 n이라는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집합 n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야. 맞죠? 그러면 1은 집합 n의 원소야 아니야? 원소야 아니야? 원소죠? 1은 자연수니까 집합 A의 원소, n의 원소 맞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마이너스 5는 아니니까 집합 n의 원소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이래 이거.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n, 정수 전체의 집합을 z, 실수 전체의 집합을 r이라고 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맞아요, 틀려요? 승원아, 맞아, 틀려? 자, 그럼 빨리 옮겨. 이리로 옮겨 빨리. 안 보이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어떡해. 굳이 꼭 글로 가야 되겠어. 카메라를 건들 것 같은데 여기로 오면 안 될까? 응. 자, 응? 1번 틀렸어요. 오케이. 자, 2번은? 틀려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은 집합이 아니고 자연수가 아니니까 틀렸어요. 3번은요? 3번. 얘는 정수예요. 오케이, 틀려요. 4번은요? 틀려요. 5번은요? 맞아요. 무리수는 실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인 거죠. 자, 넘어가 보죠.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집합의 표현 방법은 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인 것 뿐인 거지. 사실은 집합은 수직선에 의해서 나타내기도 해. 너희 그 1학기 때 수학 상에서 배우는 부등식 하게 되면 부등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얘를 1이라 부르고 얘를 2라 불러서 이렇게 가는 녀석과 이렇게 가는 녀석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우리가 부등식의 해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식이 이렇게 수직선에서 나타내기도 해요. 그지? 그래서 집합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자, 그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 자체에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잖아. 뭘 하겠다는 얘기야? 원소를 모두 다 그냥 일일이 다 나열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만약에 집합 A가 O 이하의 자연수인 거야. 집합 A가 O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이 녀석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집합 A는 집합 기호가 있고 1, 2, 3, 4, 5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원소 나열법. 일일이 다 나열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조건 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니? 조건을 알려줄 테니 그 녀석에 대한 원소는 니네가 찾아 이거 아니야. 결국 O 이하의 자연수 요 녀석이 바로 조건인 거고 쟤를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집합 A는 X 요 녀석을 우리가 원소의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 녀석이 X, Y로 되어 있으면 이 집합 A의 원소는 순서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 A는 X 바 하고 여기에 조건을 써주시면 돼요. X 바 X는 O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주는 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조건 제시법.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려면 요 녀석이 필수야. X바. 그리고 요 X가 뭘 나타낸다고? 원소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제가 순서쌍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원소가 다 순서쌍으로 생겼어. 오케이? 자,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다이어그램이 뭐지? 다이어그램. 도형이냐, 도형. 도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도형을 만들어 놓고 얘를 집합 A라고 이름을 붙일 테니 이거 안에 1, 2, 3, 4, 5 이렇게 원소를 적어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냥 이 원소를 그냥 쓰는 거잖아.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원소 나열법에서는 각각의 원소를 심표로 뭐 하지? 심표로 구분하죠. 근데 벤 다이어그램은 심표를 찍지 않습니다. 심표를 찍지 않아. 그냥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심표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 없이 적습니다. 중복해서 적지 않아. 막 1, 2, 2, 3 이런 식으로 안 적는다고. 중복 없이 한 번씩만 적어 주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O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하면 1, 2, 3, 4, 5 5개밖에 없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1, 2, 이렇게 해서 다 적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현도한테 집합 B라는 녀석은 100 이하의 자연수야. 근데 현도한테 야,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니? 표현해봐 이랬더니 현두가 선생님 진짜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1, 2, 3, 4, 5 내가 여기다 6, 7, 8, 9에서 100까지 적으면 적다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겠지? 근데 우리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으면 얘네들을 점점점 해서 나타내기도 해 안 나타내기도 해?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니까 요 1, 2, 3, 4, 5만 보면 얘가 일씩 커지는 규칙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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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100 요 정도만 적어주셔도 된다는 얘기인 거지. 즉 줄임표를 쓸 수 있다 없다? 말줄임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더군다나 만약에 얘가 무한집합인 거야. 집합 C가 있는데 집합 C가 자연수 집합인 거야. 그럼 너무 많잖아. 얘는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조차 없어. 그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겠다? 집합 C는 1, 2, 3, 4, 5 규칙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주시고 땡땡땡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도 요 안에는 중복이 없어야 됩니다. 1, 2, 2, 3, 3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아요. 중복된 게 있으면 한 번만 적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표현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굳이 이거 말고 나머지 표현 방법들도 있지만 많이 승원이하고 현두 지워버렸어.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아직까지는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성원아, 어려운 거 없지? 오케이. 그래서 원서 나열법에서 원서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서 나열법을 하는데 순서는 상관없지. 그러니까 내가 1부터 100까지 하면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써도 되지만 100, 99, 98, 97 이렇게 쓰셔도 돼. 혹은 1, 100, 2, 99, 3, 98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고. 쓰는 순서는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1부터 100까지를 다 쓸 게 아니라면 규칙이 보이도록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겠지. 그죠? 자, 그래서 중복하지 않는 거고요.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땡땡땡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 다 설명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6의 약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3, 6 집합 교 안에 써주시면 되고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X는 6 이하의 약수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6의 양의 약수가 맞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그 경우의 수에서는 제일 양의 약수, 음의 약수를 좀 정확하게 구분하지만 집합에서는 그냥 약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6의 약수라고 쓰면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형을 하나 그리고 집합 이름을 붙여주신 다음에 그 안에 1, 2, 3, 6인데 콤마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콤마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금 우리 개념 쭉 한번 보고 이제 문제풀이 할 거니까. 자, 집합 A를 5 이하의 약수라고 얘기해 보자고. 집합 A를 5 이하의 약수라고 얘기해 보자고. 그럼 내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3, 4, 5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집합 A에 원소 개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수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으면 굳이 뭐, 그지?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는 수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딴 나라 사람들이 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적는 거잖아. 그래서 집합에서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습니다. N, 가로 A. 요게 집합 A의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 녀석을 딱 보면 아,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현재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뭐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다 이런 의미야. 오케이? 조금 전에 있었던 6의 약수. 어떤 집합이 6의 약수의 집합이야. 그러면 원소의 개수는 4개. 만약에 6의 약수의 집합을 내가 B라고 한다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집합 B가 6의 약수 집합이라면 말이죠. 됐죠? 자,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봐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공집합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공집합의 정의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기호가 이겁니다.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어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파이는 대문자 파이인 거고 얘는 소문자 파이인 거야. 그리스어로. 알겠죠? 그래서 파이라고 읽고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봐봐. 이거 안에 내가 어떤 원소를 쓰면 원소 나열법이 되는 거지. 지금 얘가 집합 기호인 거잖아. 맞니? 근데 집합 기호 안을 비워놨어. 그 원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공집합의 기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의 기호는 두 개야. 파이와 이 녀석. 오케이? 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집합 A가 공집합인 거야, 이렇게. 그럼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얼마다? 빵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집합 A는 그러면 A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다음 집합에 대해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해봅시다. 유한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 그치?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 무한하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는 얘기인 거고,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비어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집합 기호 안에 원소를 무한개를 집어넣은 녀석이 무한집합. 집합 기호 안에 여기 유한개를 집어넣으면 유한집합.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쓰면 공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고,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녀석인 거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집합 A가 자연수 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죠. 자연수의 개수는 무한하니까. 그런데 어떤 집합 A가 1억 이하의 자연수야. 1억 개나 있긴 하지만 셀 수 있잖아. 그러면 유한집합인 거야. 맞지? 자, 그래서 3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 끝없이 많잖아. 무한계로 가니까 얘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고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 그러면 얘는 11, 13, 15 이렇게 되니까 그지? 여기는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요. x는 1보다 작은데 x가 자연수래. 그럼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뭐가 될까요? 그래, 유한집합이에요. 원소가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죠. 왜? 바깥쪽에 이 녀석은 집합 기호를 의미하는 거고,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원소를 의미할 테니까 지금 원소가 한 개 있는 녀석이죠. 그러면 ND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너는 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집합의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근데 얘 뭐 하나가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잠깐만. 부분집합 이런 단어가 여기서 안 나왔는데 지금 넘어가 버렸네요. 그 내용 없이 하니까 여기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 봐봐. 자, 집합 A가 10 이하의 자연수야. 집합 A가 10 이하의 자연수야. 집합 B는 5 이하의 자연수야. 오케이? 그러면 집합 A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집합 B는 1, 2, 3, 4,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니? 자, 집합 B를 보자. 집합 B에 1이 있는데 집합 A에도 1이 있어요. 둘 다 2를 갖고 있고, 둘 다 3을 갖고 있고, 둘 다 4를 갖고 있고, 둘 다 5를 갖고 있죠.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있지.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도 있잖아. 이럴 때 우리는 집합 B를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불러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오케이? 기호로는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는 원소일 땐 요거 썼죠. 그지? 집합일 때는 요 녀석을 씁니다. 그럼 집합이 아닐 때는 짝대기만 그으면 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집합 C가 있는데 집합 C가 3, 5, 9, 11 이런 녀석이야. 그러면 3 있고 5 있고 7 있고 9 있지만 이 11이 이거 안에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그러면 집합 C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부분 집합이 되려면 요 녀석의 모든 원소가 여기도 있어야 해. 오케이? 자, 그런데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이 녀석의 부분집합일까 아닐까? 맞아요. 부분집합 맞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암기사항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오케이? 오케이. 자,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으므로 원소 개수는 빵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집합 기호 안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했었던 거고요. 넘어갑시다. 자,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원소가 A하고 B를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맞지? 봤더니 집합 A는 2, 4, 6이고 집합 B는 마이너스 1, 0, 1인 거잖아. 근데 집합 P는 A의 원소 중에 하나하고 B의 원소 중에 하나를 A의 원소고 B의 원소니까 A의 원소 하나하고 B의 원소 하나를 더하면 P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집합 P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 맞아? 이렇게 더하면 2?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4?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6?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원소 나열법에서 중복해서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집합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집합 P의 원소의 개수는 1, 2, 3, 4, 5, 6, 7, 7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맞죠? 자, 그럼 집합 Q는요? 집합 Q는 A의 원소 하나하고 B의 원소 하나를 곱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집합 Q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집합 Q를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4, 0, 4, 마이너스 6, 0,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은 날려버려서 하나만 남겨두시면 될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6, 6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거?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고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인데
이 녀석 중에 원소 중에 하나, 이거 원소 중에 하나를 각각 곱하면 집합 Q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라고.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봐봐. 확인 유제 1번 풀어보세요, 빨리. 다 더하면 그러네요. 맞네요. 그 밑에 것도 확인 유제 2번도 풀어보세요. 누가 소하고였지? 그러면 도영의 이동까지가 모두 시험 범위 맞았었고 승원이가 충현인가? 충현은 도영의 이동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잖아. 거기 선생님하고 보충 한번 하셔야 돼. 아니면 선생님이 영상 보내줄 테니까 거기 거 보셔야 돼. 왜냐면 수학 하파트에 그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파트가 도형의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배웠어야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거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 링크 보내줄 테니까 보시고 기본적인 문제 푸시고 프린트 줄 테니까. 다 풀었니? 자, 그리고 너희 그 연습장 담시가 올 때 연습장을 사갖고 오셔서 모든 문제는 연습장에 푸시는 거고 문제집에다는 틀린 문제만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내가 3번을 몰라. 그럼 3번 모르는 거에 별표. 오케이? 2번은 틀렸어. 2번은 고쳐서 맞았어. 세모. 이것만 체크해 주시는 거야, 교재에는.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풀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시 풀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숙제를 했다 안 했다 여부는 나한테 푼 연습장을 보여주면 돼. 그 푼 연습장에다가 막 여기 풀었다 막 연습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막 이렇게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내가 못 알아보겠지? 어떻게 하셔야 돼? 잘라서 1번 문제 깔끔하게 풀이 쓰시고 2번 문제 깔끔하게 풀이 쓰시고 3번 문제 깔끔하게 풀이 쓰시고 이런 식으로 써갖고 와야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오케이? 대신에 선생님이 프린트로 제공하는 거 있지.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프린트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을 거야. 그럼 프린트로 주는 것들은 그냥 프린트에다 풀어도 돼. 교재는 연습장에 푸시고. 자, 답 얼마 나왔어, 이거? 맞았어, 답? 밑에 답 있어. 맞았니? 오케이. 넘깁시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물어봤네? 맞아, 틀려? 공집합의 원소 개수인데? 이거 공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중이잖아. 공집합의 정의가 원소 개수가 빵개인 거잖아. 맞았죠? 네. 자, 이 녀석은요? 그치? 얘는 이 녀석이 집합 비호를 의미하는 거고 이 녀석은 원소인 거지, 원소. 이런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거니까 원소 개수가 몇 개? 한 개. 얘는요? 집합 기호 안에 마이너스 5라는 원소가 한 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1,
얘도 1. 틀렸죠? 오케이. 자,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A하고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아니지. 얘는 집합에 있는 1, 2, 3을 갖고 있고 얘는 4, 5, 6을 갖고 있어도 원소의 개수는 같을 수 있잖아. 하지만 집합이랑은 상관이 없죠. 틀렸어요. 이렇게. 조건제집합으로 나타내 있네요. 얘가 0이 되는 x값을 원소로 갔는데 x는 실수래요. 맞지? 그러면 얘 내가 x-3의 제곱은 0이 될 거고 x는 얼마지? 3이지. 그러니까 집합 A라는 녀석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인 거죠. 그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오케이, 넌 맞았네요. 자, 집합 A는 9의 약수니까 1, 3, 9 이렇게 되는 걸 거고요. 집합 B는 25의 약수니까 1, 5, 2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NA는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니까 3을 의미하는 걸 거고 NB는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3이 되는 거겠지. 그럼 두 개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확인 유제. 아니 하나만. 확인 유제 세 문제로 나눠져 있니? 이거 하나만 확인 유제만. 풀었어? 오케이. 자, 개미킴 3번.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이래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즉 집합 S의 원소는 자연수래요. 가질 때 X가 누구의 원소면? S의 원소면 6-X도 S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얘가 자연수만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요 녀석이 만약에 6 이렇게 가져요. X가 6이라고 생각해봐.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도 이 녀석이 원소여야 되는데 집합 S는 0을 원소로 가져가는 거죠. 안 가지니까 X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몇 개밖에 없겠어. 1, 2, 3, 4, 5 이렇게 5개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1이 이 녀석의 원소면 1 집어넣으면 5 되니까 원소 맞고 2가 이 녀석의 원소면 4 되니까 맞는 거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되니까 맞는 거고 4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고 5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고 맞니? 아, 그러면 이때 집합 S의 개수를 물어봤던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집합 S라는 녀석은 그냥 이렇게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집합 S는 1, 5 요 두 개만 갖고 있어. 얘도 집합 S에 해당될까 안 될까? 해당될까 안 될까? 1 집어넣으면 5 되는 거니까 얘가 집합 S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도 집합 S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요거 집합 S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3 집어넣으면 3 되는 거 맞으니까 얘도 집합 S잖아. 그러니까 S는 공집합만 아니면 돼. S는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네 두 개는 무조건 한 세트야. 얘네 두 개도 반드시 한 세트로 다녀야 돼. 왜? 2 집어넣으면 4도 무조건 S의 원소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합 S라는 녀석은 1하고 5만 갖고 있어도 되고 집합 S는 3만 갖고 있어도 되고 집합 S는 2하고 4만 갖고 있어도 되고 집합 S는 1하고 5를 갖고 있으면서 3을 하나 보태줘도 되는 거고 왜? 이거 얘 다 만족하고 있잖아. 1 집어넣으면 5고 5 집어넣으면 1인 거고 3 집어넣으면 3 되는 거니까 또다시 집합 S는 2, 4에다가 3을 하나 이렇게 얘도 돼야 안 돼. 되죠? 2 집어넣으면 4 되고 4 집어넣으면 2 되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니까 얘 다 만족하고 있잖아. 또 요 녀석도 되는 건가요? 1 집어넣고 5 나오고 2 넣고 4 나오고 요것도 돼야 안 돼요? 되죠? 1 넣으면 5 나오고 5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4 넣으면 2 나오니까 또 S는
1, 2, 3, 4, 5 이렇게 다 넣어도 되는 거겠죠. 맞지? 1 넣으면 5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2 나오고 5 넣으면 1 나오고 즉 집합 S가 될 수 있는 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7개. 그런데 요 녀석이 사실은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걸 뒤쪽에서 배우면 매우 심플해. 얘하고 얘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집합 S는 최대로 될 수 있는 녀석이 1, 5하고 2, 4하고 3 이런 녀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집합 S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모두 다 집합 S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집합 S라고 하면 집합 S가 될 때 생각해보자고. 요거 안에 이 녀석 중에 뭔가를 써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물어보는 거지. 야야야야, 너 여기 들어갈 거야 말 거야? 아 몰라. 나 들어갈지 말지 고민 중이야. 선택권 안에 몇 개 있어? 2개 있죠. 얘는요? 2개죠. 그러니까 이 어떤 집합 S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요 녀석일 때 각각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지 말지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결정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가지는 게 경우수가 2가지고 얘가 갖는 게 2가지고 얘가 갖는 게 2가지인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나와? 그래요. 요 녀석의 부분집합은 총 8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는 한 가지는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7가지야. 그래서 7가지라고. 근데 아직 너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배우지 않아서 얘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일일이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빨리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배우러 넘어가야 될 텐데요. 앞에 재미없는 파트를 하고 있네요. 자, 알아는 들었어 이거?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야? 1. 그러면 1 나오면 무조건 6은 함께 다니까 얘가 한 세트인 거지. 2, 5, 3, 4. 요 녀석들이 한 세트인 거지. 그러면 집합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은 요 녀석인 거거든? 그럼 내가 얘를 갖고 집합 A를 갖는데 집합 A가 뭐를?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집합 A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뭐래 A는? 그럼 얘가 쓰면 선택권이 몇 개 있다고? 2개. 들어갈지 말지. 뭐가 됐던 집합 A라는 녀석은 얘네들을 갖고 만들 건데 요거 안에 집합 기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간다 만다 2가지, 들어간다 만다 2가지, 얘도 들어간다 만다 2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인데 공집합은 안 된다 그랬으니까 모조리 안 들어간 거 한 가지는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이제 드디어 부분집합 얘기가 나오네요. 그지? 아까 이제 원래 그 마플 교과서가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보는 교재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그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개념까지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마플 교과서는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이나 그쪽에 연습 문제 쪽에 나와 있는 문제 난이도도 있고 해서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교재이기도 해. 오케이? 교재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처럼 원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내용이 이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앞쪽에서 한번 던져주고 간다고. 왜? 너희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야 걔네가. 오케이?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부분집합.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런 모양을 가질 때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요게 이렇게 해서 C가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을 읽을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지만 요렇게 읽기도 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A의 입장에서 보면 포함된다가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 보면 포함한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얘는 집합 C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집합 C는 집합 B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 B는 집합 C를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우리 지금 용어적인 부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뒤쪽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가 시작되는 건데, 자,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기호적인 부분, 이게 용어적인 부분인 거니까 너희가 외워줘야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탁 빼갖고 너희 머릿속에 톡톡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명확하게 용어를 잘 익혀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자면 전체 집합이라는 거 있지. 전체 집합은 보통 우리가 U라고 많이 써요. 대문자 U. 대문자 U는 우리가 얘를 전체 집합 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얘를 공집합 이렇게 부르죠. 물론 기호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체 집합이 있고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오케이?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고 집합 A는 양의 10 이하의 짝수. 집합 B는 10 이하의 홀수. 집합 C는 뭐 2, 4, 6 요 정도 된다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체 집합. 얘가 12하의 자연수인 거니까 A, 집합 A, 집합 B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떨어져 있겠지. 그리고 집합 C는 2, 4, 6인 거니까 여기에 집합 C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를 갖고 포함관계를 표현해보면 C는 A의 부분집합이다. C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C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A는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거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집합 B는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C는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전체집합은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전체집합이 있고 그 녀석의 부분집합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공집합은 C의 부분집합이기도 하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녀석이 있을 수 있잖아. 여기. A는 B 이렇게 써지는 녀석들도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집합 A하고 집합 B는 똑같은 집합이다라는 얘기야. 이 기호 자체가 집합 A하고 집합 B는 원소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우리 자기 자신은 여기서 정리하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맞거든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인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항상 맞는 말이야, 이거. 그러면 잘 봐.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하고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봐봐, 포함관계를 내가 얘를 A라 부르고, 내가 얘를 B라 부르고, 내가 얘를 C라고 이렇게 부르면, C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C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고 C고, 근데 이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되는 걸 테니까, C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C도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요거 다 얘기했던 거니까 서로 같은 집합과 진부분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이런 관계라는 얘기인 거고, 서로 같다는 얘기는 두 집합의 원소가 똑같아야 돼. 서로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 같은 집합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진부분집합.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봐봐. 집합 A가 1, 2, 3인 거야.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뭐라고?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이 녀석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은 사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얘 집합 A의 부분집합 맞죠? 그리고 집합 기호를 만들어 놓고 이거 안에 이 녀석들 중에 하나를 써 넣으면, 이런 식으로 써 넣으면 이거 저 녀석의 부분집합 맞죠? 왜냐면 요 녀석의 모든 원소가 쟤한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자고.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내가 셀 건데 저 녀석의 부분집합 중에 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 그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그런 게 몇 개 있지? 요만큼 있는 거죠. 맞지?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거. 맞아?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건 1, 2, 1, 3, 2, 3 이렇게 있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이 녀석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고,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런데 우리가 이 8개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집합 기호를 만들어 놓고 얘네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너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나 몰라. 들어갈지 말지 결정 안 했어. 그러면 2개. 들어갈지 말지 결정 안 했어. 2개. 들어갈지 말지 결정 안 했어. 2개. 총 몇 개? 8개.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2의 원소의 개수예요. 2의 원소의 개수. 2의 원소의 개수. 즉 얘가 2의 세제곱인 거잖아. 그 2, 3, 2의 원소의 개수인 거잖아.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 개수 이렇게 구한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진부분집합은 얘는
원래 집합 A랑 똑같이 생겼어, 안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거 아이들이 간혹 오해해. 공집합이 빠진 녀석을 진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거든? 아니야. 전체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요 녀석을 뺀 게 진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거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한 개 뺀 거야. 이렇게 하면 얘가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진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겠지만 한 번 더 여기서 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만큼인데 문제를 이렇게 내고 싶은 거지.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너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는 것 같고 기억나? 전혀 안 나? 이런 거 집합 배웠던 거 기억 전혀 안 나? 응.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 뭐를 포함한?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를 포함한 거 몇 개 있니? 1개, 2개, 3개, 4개. 그러면 내가 2를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러면은 부분집합을 다 나열해놓고 2가 있는 거 찾아가야 돼? 아니지. 어떻게 하면 되지? 2를 포함한다는 가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합 기호가 있고 얘네한테 물어볼 건데 1, 너 어떡할 건데? 아, 난 들어갈지 말지 고민 중이야. 2, 넌 뭐 해야 되는데? 아, 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맞잖아. 2를 포함해야 되니까. 3은 나는 아직 결정 안 했어. 들어갈지 말지 난 몰라.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를 또 바꿔. 부분집합 중에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필요한 거야. 뭐라고?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집합 기호를 만들어 놓고 1한테 물어봤더니 아, 난 들어가야 되는데 2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들어가지 말래. 3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아직 결정 안 했어. 몇 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부분집합의 개수를 할 때 자꾸 이렇게 외운다고. 2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포함해야 되는 거. 2의 원소의 개수에서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 2의